자, 첫 번째 학습할 내용은 다항식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항식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다항식의 정리를 하는 방식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게 내림차순 정리다라는 게 있고 오름차순 정리다라는 게 있었죠. 자, x의 제곱에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3x에 대한 이러한 다항식을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하는 것과 오름차순 정리하는 것. 자, 내림차순이라는 차수가 가장 높은 것을 먼저 기록을 하고요. 상수항을 맨 나중에 기록을 해서 내림차순, 차수가 낮은 쪽으로 전개되는 형태를 내림차순 정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같은 경우는 동류항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동류항은 차수와 문자가 같을 때를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다항식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x세제곱에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3, 요 a라는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 두 개를 더했을 때와 뺐을 때 각각 동류항끼리 더하고 빼기를 처리했을 때의 결과를 찾는 그러한 예제로 보시면 되겠죠. 자, x세제곱의 동류항은 마이너스 2x세제곱이 되고요. 그들을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x세제곱이 나오겠죠. 그리고 3x제곱과 플러스 4x제곱을 계산하게 되면 그냥 x제곱이 나옵니다. 숫자는 상수항 2와 상수항 3을 더하게 되면 5가 얻어짐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들끼리 계산된 결과가 각각 동류항 처리되어서 그들끼리 더하고 최종적으로 식을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에 대한 성질은 기본적인 대수 법칙이라고 하는 교환 법칙 그리고 결합 법칙이다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 A라는 다항식과 B라는 다항식을 두 개를 더했을 때, 자, 반대로 더해도 그 결과는 같아진다라는 개념이 교환 법칙이 되고요. 결합 법칙은 세 다항식을 더했을 때 앞에 두 개 먼저 계산을 한 결과나 뒤에 먼저 계산한 결과가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이 결합 법칙이 됩니다. 자, 2단계 문제입니다. 2단계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개념이 정말 잘 이해됐다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꼼꼼하게 한 문제 한 문제 놓치지 말고 잘 풀어 보셔야 합니다. 문제를 다 푸시고 난 다음에는 별도 확인 과정이 필요하겠죠. 지금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잘 풀어 두시고 너무 쉬워서 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미루지 마시고 쉬운 문제라도 꼼꼼하게 계산 실수 없이 계산해 보시고 정답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개념이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다항식의 곱셈은 분배 법칙이라는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a 더하기 b와 x 더하기 y라는 그 두 개의 다항식을 곱했을 때 순서적으로 이렇게 전개하고 더하고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해서 최종 이 더하기식으로 표현된 것을 우리 다항식의 곱셈 전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다항식 주어져 있고요. b라는 다항식 주어져 있습니다. 그 두 개의 다항식을 곱했다라는 얘기는 단순하게 전개해서 처리해달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전개를 쭉 한 상태에서 내림차순 정리 후 동류항끼리 계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식을 나열해 주시면 그 a 곱하기 b의 식을 전개한 결과물이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다항식은 곱하기 연산 처리할 때 최종 덧셈의 형태만 남아있게 된다. 이것이 다항식의 곱셈이 됩니다. 자, 다항식의 곱셈에 대한 기본 성질도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덧셈에서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표현됩니다. 자, 교환 법칙은 a 곱하기 b의 다항식이나 b 곱하기 a의 다항식이 같다라는 개념. 결합 법칙은 앞에 두 개를 먼저 곱하고 나중에 c를 곱하나 b와 c를 뒤쪽에 있는 것 두 개를 곱하고 뒤쪽에 두 개를 곱하고 앞에 것을 따로 곱하나 결과물들이 똑같다라는 것이 이제 결합 법칙에 대한 개념이 됩니다. 자, 분배 법칙은 더하기와 곱하기의 혼용식이죠. 자, 전개했을 때 만들어진 식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 물론 뒤쪽에서도 이렇게 전개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 아닌 개념인 거죠. 대수적인 기본 법칙이다 보니까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여전히 A단계 문제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기본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서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끔 정리를 잘 해 두십시오. 자, 그 다음 개념이 곱셈 공식인데요. 곱셈 공식은 방법이 없죠. 최종적으로 인수분해와 나중에 연결되다 보니까요. 자, 인수분해와 연결되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외워두시는 게 인수분해 쪽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되고요.
어떤 공식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적절하게 변형까지 잘 처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들이 1번부터 4번까지는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 와서 배우는 공식은 5번 공식, 이렇게 6번 공식, 그다음에 7번 공식, 그리고 참고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공식 또한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공식들을 한번 적어 볼게요. 어떤 건지 한번 써봅시다. 자, 1번, 2번, 3번, 4번 공식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공식이나 별도의 뭐 얘기 없이 확인할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a 빼기 b의 제곱은 a의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 a 플러스 b와 a 빼기 b는 합차 공식이라고 하는 공식이었죠.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3번, 4번 공식은 단순 전개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해서 만들어진 공식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4번 공식도 마찬가지 전개해서 얻어지는 공식이고요. 중학교 과정에 충분히 개념이 있다 보니까 별도의 설명 없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5번 공식 확인해 볼게요. 5번 공식은요, A하고 B하고 C 세 개를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했을 때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2배의 AB, 그리고 BC, 그 다음에 BC, 그 다음에 CA, 이렇게 나오는 공식이죠. 단순하게 요 두 개를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 두 개를 곱해서 만들어진 공식이다 보니까 전개만 잘할 수 있으면 유도할 수 있는데 얘를 유도하면서 문제를 풀어내기에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되는 공식인 게 분명하고요. 자, 6번 공식은 세제곱 공식이에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요.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그리고 A 플러스 B를 곱한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을 전개했다. 뭐 전개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A의 제곱 AB 플러스 B의 2AB죠. 2AB 그다음에 플러스 B의 제곱이 있고 그리고 A 플러스 B가 곱해진 이러한 형태가 됩니다. 자, 이를 전개하게 되면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 제곱이 되는데 이것 또한 많이 나오는 공식이다 보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전개해서 만들어진 결과다 보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특징이 있다면 이런 거가 될 것 같아요. 자,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그대로 두시고요. 플러스 3AB로 이렇게 묶음 처리할 수 있죠. 3AB로 묶어버리면 A 더하기 B가 얻어지게 되고요. 특정한 공식 하나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공식을 좀 더 많이 기억하는 경우가 되는데 이건 A 빼기 B의 세제곱 때문에 그래요. A 빼기 B의 세제곱 같은 경우라면 A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 그리고 A 빼기 B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하기 기호를 곱하기 기호로 싹 바꿔버린 결과가 이거다 보니까 A 빼기 B의 세제곱 공식도 같이 외울 수 있는 식이 이 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 공식도 많이 나오는 공식이다 보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A 빼기 B, A 더하기 B 먼저 해볼게요. A 더하기 B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B, 자, 플러스 B의 제곱의 형태, 요 식도, 자,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이제 7번째 공식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 전개로 이들이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일단 A의 세제곱 보이고요. B의 세제곱도 보이죠? 물론 식 자체는 덧셈으로 표현될 겁니다. 자, 나머지 잘 보시면요. A제곱 B 보이는데 그 플러스 값으로 A제곱 B 보이죠? 이렇게 처리되면 마이너스 값으로 A제곱 B가 얻어져서 지워지게 되고요. 이 두 개는 지워지게 되고요. 또한 BA제곱 계산했죠? 마이너스 A B제곱이요. 마이너스 AB제곱은 자, 이렇게 처리돼서 플러스 값, 플러스 AB제곱과 만나서 이 두 개가 지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만 남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A 마이너스 B라는 값과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을 계산하게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전개하게 되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가 곱해졌다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나오고 A 빼기 B가 곱해졌다면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 나온다. 물론 부호 조심하셔야겠죠. 자, 이 정도가 이제 7번 공식이 됩니다.
자, 참고로 나와 있는 이 공식도 3차식과 관련된 공식, 특히 인수분해 쪽과 관련된 공식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이걸로 많이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전개해서 식을 처리했는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한번 다시 써볼게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것과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 결과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곱셈 공식인데 그 중에 가장 조금 까다로운 공식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공식이 익숙한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기억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신데 시험 전이라면 반드시 이 공식을 챙겨서 시험에 임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공식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A단계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 보시고요. 확인까지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 제가 나중에 따로 풀었는지 풀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실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기본적인 문제를 꼭 놓치지 말고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곱셈 공식의 변형 한번 보고 갈게요. 자, 1번 공식과 2번 공식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공식은 아니었죠. 중등 때 배웠던 공식이었고요. 지금 설명할 것은 3, 4번 공식, 5번 공식까지가 되겠네요. 자, 3번 공식은 이런 거였죠. 자, A의 세제곱 3번 쓰고요. A의 세제곱 자, 플러스 B의 세제곱이라는 것은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가 된다. 자, 이 공식은 출처가 이런 거죠. 아까 설명했던 그 공식이에요. A 플러스 B 전체를 세제곱했을 때 만들어지는 공식은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자, 플러스 3AB 거기에 A 플러스 B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좌변에 남기고 나머지를 오른쪽으로 넘긴 형태의 식이 이 식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도 마찬가지겠죠. 원래 출처가 어디였겠습니까? 원래 출처는 A 빼기 B의 세제곱이었겠죠. 전개하게 되면요. 이 식에서 더하기 기호를 마이너스 기호로 바꾼 결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자, 마이너스 3AB 결과에 A 빼기 B로 표현됐습니다. 자, 이 식에서 요것만 남기고 넘긴 겁니다. 따라서 자, 이 식은 A 빼기 B의 세제곱에서 자, 플러스 3AB A 빼기 B가 됨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기본적인 공식을 알고 계셔야 변형을 잊어버려도요, 그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인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공식은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를 제곱한 결과에서 얻어진 거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섯 번째 공식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 좀 변형된 공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될 것이 이겁니다. 자, 참고로 나왔던 공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여기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AB 자,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 결과를 전개했을 때 만들어진 식은 세제곱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에 마이너스 3AB C 이렇게 됐던 공식이 참고로 나왔던 공식이었습니다. 자, 이 공식에서 요 녀석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5번 공식인데 이 5번 공식은 출처가 이런 겁니다. 자, A 더하기 B를 전개해요. 제곱을 전개합시다. 예, 제곱을 전개하게 되면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AB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B 플러스 C도 한번 전개해 볼게요. B 플러스 C의 제곱도 전개하면 자,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2BC가 될 거고요. 그리고 C 플러스 A 또한 전개하게 되면요. 제곱을 전개하게 되면 C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이 있고 플러스 2배의 AC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 세 개를 더한 거예요. 이 식을 세 개의 식을 더하게 되면요. 자, A 더하기 B 전체의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 플러스 C 플러스 A 전체의 제곱이 얻어지게 될 거고요. 자, A의 제곱은 하나, 두 개 보이죠? 그래서 두 개의 A의 제곱 보이고요. B의 제곱도 C의 제곱도 두 개씩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의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으로 표현될 거고요. 자, 이쪽은 2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ab, bc, ca만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로 더하기가 표현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모습을 구하라라면요, 1은 나누면 되겠죠. 결국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그 식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를 더한 그 결과는 반으로 나누면 된다. 이 결과를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c 플러스 a의 제곱이 된다. 요거 결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렇게 변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더하기를 제가 설명을 했지만요, 빼기도 같은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식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식이 있어요.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에서 플러스 2배의 ab 플러스 2배의 bc 플러스 2배의 ca. 자, 요거랑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개는 같은 결과가 아니니 혼동하지 마시고, 자, 2가 없이 1로 되어 있다라면 요식을 이용해서 변형 가능하다라는 것을 잘 관찰해 보시고 그들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A단계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을 해 보시고요. 각각 문제가 어떤 건지 안 되는 문제 있으면 설명을 요구하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나눗셈은 조금 나중에 처리하고요. 기본적인 대표 유형부터 하나하나 풀어가 봅시다. 자, 첫 번째 유형부터 문제를 유형별로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49번 문제. 두 다항식 A와 B가 주어져 있죠. 식을 계산하라 요 문제인데, 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먼저 괄호를 먼저 풀어서 얘를 먼저 정리하는 게 우선이겠죠. 정리를 먼저 해봅시다. 자, A에다가 괄호를 풀게 되면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괄호를 풀게 되면 플러스 2B가 되는 거죠. 플러스 2B가 되어서 그 결과는 마이너스 A에서 2B를 더한 이 결과를 계산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A는 보를 바꾸면 됩니다. 보를 바꾸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될 거고, 그리고 플러스 2X 제곱이겠죠. 플러스 2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5X 플러스 4,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B를 아래에 써볼게요. 2B네요. 2를 곱하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2를 곱하게 되면 2x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리고 2를 곱하면 플러스 2x, 그리고 자, 마이너스 3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2배니까요. 자, 2배 하면 2x를 여기다 쓰고요. 그리고 3, 3 2배 하니까 마이너스 6 되겠네요. 자, 요거를 세로로 계산해서 표현하는 게 좀 더 편해 보이죠. 동료한끼리 식을 전개했다 보니까 요거는 이 x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요거는 더하기 처리할 게 없죠. 2x 제곱 그대로 가면 되고요. 요거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3x, 자, 마이너스 2. 요게 최종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답은 4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50번 문제입니다. A, B, C 다항식 주어져 있고요. px라는 또 다른 다항식을 기존의 다항식의 합과 차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px를 계산한 후에 2를 집어넣어 달라, 그 결과를 찾아라, 이런 문제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A 다항식에는 2배를 곱합니다. 자, 2A 계산해 봅시다. 자, 2A는 A 다항식에 2를 곱한 결과다 보니까 2x의 세제곱, 자, 마이너스 4x 제곱, 자,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럼 B를 뺄 겁니다. 마이너스 B를 계산해 볼게요. 자, B의 부호를 바꾸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X의 세제곱 될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 4X 되겠죠. 4X. 그리고 숫자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자, C를 더합니다. C를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 처리가 되어서 이들을 더한 결과가 최종적으로 PX가 됨을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PX의 결과는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자, X세제곱이 있는 건 요거 하고요. 요겁니다. 그래서 3X세제곱이 될 거고요. X제곱이 있는 것은 이것과 이거죠. 마이너스 2X제곱. 그리고 X가 있는 것은 요 둘입니다. 마이너스 5X. 그리고 숫자는 지워지고요. 5만 따라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PX가 이러한 구조가 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P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X 들어갈 자리에 2를 대입한 결과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2의 세제곱은 8이고요. 8, 3에 24. 자, 2의 제곱 4, 8을 빼야겠고요. 그럼 10을 빼고 5를 더하면 됩니다. 자, 16에서 5를 빼면 되겠죠? 따라서 11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군요. 자, 두 다항식 A, B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만족하는 그런 X 다항식을 찾는 문제예요. 결국은 다항식을 더하고 빼고 하는 그런 과정에 불과합니다. 자, 일단 B를 전기해서 식을 좀 간소화 처리해 볼게요. 2X 먼저 계산해 봅시다. B를 이항하게 되면요. 2배의 A에서 4배의 B를 뺀 결과임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X 다항식을 구하는 결과는 양변에 2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A-2배의 B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A 다항식에서 2배의 B를 빼라고요. 그러면 A, 2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3Y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2배의 B입니다. 여기서 2를 곱한 걸 빼야 돼요. 마이너스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야겠죠. 곱하기 마이너스 2를 처리하게 된 결과물들을 아래에 쓰시면 돼요. 자, 그럼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2를 곱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8XY. 자, 마이너스 2를 곱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되어서 그를 세로로 더하게 되면 3X의 제곱. 자, 마이너스 7XY. 그리고 플러스 Y의 제곱. 요게 최종적으로 X다항식이 됨을 알 수 있죠. X다항식은 3X의 제곱 마이너스 7XY 플러스 Y의 제곱이 됩니다. 자, 52번 문제입니다.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자, A 플러스 2B의 다항식 주어져 있고요. A 빼기 B 다항식도 주어져 있습니다. A 더하기 B를 묻는 문제군요. 자, A 더하기 B를 묻는 문제요. 자, 식을 A 다항식과 B 다항식을 잘 연립해서 A 다항식, B 다항식을 계산 후 그리고 난 다음에 둘을 더하면 되겠네요. 자, 지금 A 플러스 2B 다항식 주어져 있고요. 자, A 빼기 B 나와 있습니다. A 빼기 B 다항식을 두 개를 빼볼까요? 자, 위의 다항식에서 아래 다항식을 빼게 되면요. 3B가 얻어져요. 자, 3B 다항식이라는 것을 구할 수 있죠. 즉,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는 겁니다. 자, 7X의 제곱의 동류항은 마이너스 5X 제곱인데 그를 빼야 됩니다. 자, 그러면 12X 제곱임을 알 수 있죠. 자, XY에서 빼기 4XY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XY가 될 거고요. 자, 마이너스 3Y 제곱에서 자, 플러스 3Y 제곱을 뺍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Y 제곱인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B다항식 계산 가능하죠. 자, B다항식 양변에 3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4X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XY가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Y 제곱이 표현되겠네요. 자, 이렇게 표현된 식이 B다항식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B다항식을 구했기 때문에 A다항식을 구하는 건요. 자, A 빼기 B라는 다항식에서 이 다항식과 그리고 지금 구한 B다항식이라는 것을 두 개를 더하게 되면요. 그 더한 결과가 A다항식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A 빼기 B다항식은 마이너스 5X의 제곱에 플러스 4XY 그다음에 플러스 3Y 제곱이었죠. 자, B다항식은 지금 구한 결과 4X 제곱 또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이었습니다. 자, 제곱이요. 이거 제곱이 6제곱으로 보이네요. 제곱. 이렇게 표현됐었어요. 자,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러면 A다항식이 얻어지겠죠? 따라서 A다항식은 이 두 식을 더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거고요. 두 개를 더하면 플러스 3XY 두 개를 더하면 동류항끼리 자, Y의 제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다항식과 B다항식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 둘을 더하는 게 최종 목적이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A다항식과 B다항식의 합은 자, 동류항 계산하셔야겠죠? 그러면 3X 제곱이 먼저 보일 것이고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플러스 값의 2XY 자, 이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A 더하기 B 다항식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3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Y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항식 곱셈이에요. 53번 대표 예제를 보시면요. 세 다항식 주어져 있습니다. A, B, C 세 다항식 주어져 있을 때 A 더하기 B 곱하기 C 다항식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곱하기를 먼저 계산을 해봅시다.
b 곱하기 c 다항식이 뭘 의미하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셔야겠죠. 그 결과에 a를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리고 x 플러스 1을 더하게 돼요. 곱하게 돼요. 전개를 해봅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x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x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전개하면 마이너스 2. 자, 이것이 BC 다항식이 됩니다. 여기 지금 a를 더하는 게 목적이에요. a 더하기 b 곱하기 c 다항식의 결과는 자, 동류항끼리 더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4x 제곱 나오죠? 더하는 거예요. 요거랑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러면 3x 제곱 얻어지겠죠? 자, 요거랑 더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자, 요게 최종적인 다항식의 모습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54번 문제입니다. 뭐 단순히 계산하는 문제로 보셔야겠죠. 앞에 거 곱하기로 처리된 거 먼저 전개를 해봅시다. 전개하면 2x제곱 보이죠? 2x의 제곱에 요 전개하면 xy, 전개하면 6xy, 따라서 7xy. 자, 전개하게 되면 3y제곱 보이죠? 3y의 제곱이 되는데, 자, 이 마이너스를 전개를 해서 아래에다 써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전개하면 플러스 xy,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3y의 제곱이 보이는군요. 따라서 이 두 개는 지워지게 되고요. 이 둘도 지워지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8xy가 얻어짐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55번 문제입니다. 두 다항식 A, B에 대하여 A 괄호 B, A, B 괄호를 이렇게 정의했다라고 합니다. 앞에 다항식과 뒤에 다항식을 곱한 다음에 1을 빼래요. 자, 앞에 다항식이 요거고요. 뒤에 다항식이 이겁니다. 두 개를 곱하고 1을 빼는 게 최종 결과물이 됩니다. 자, 두 개를 곱해야겠죠, 먼저. 그러면 2x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과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의 다항식을 먼저 전개를 하고 1을 최종적으로 빼는 결과물, 이 결과를 찾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전개해 볼게요. 그러면 3x, 2x의 제곱이 있고요. 세제곱이군요. 2x 세제곱 전개하면,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2x제곱입니다. 자, 요거 전개했고요. 플러스 2x 따라오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하면요. 요거 x의 제곱이 보이죠? 요거 전개하면 x가 따라올 거고요. 전개하면 플러스 1 되고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도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지워지게 되고 동류항 위아래로 배치됐다 보니까 자, 위아래 단순 계산 더하기 빼기 잘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3x 여기까지 처리가 되겠죠. 자, 이것이 최종 결과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유형 3번 세 번째 유형입니다. 자, 56번 문제. 자,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이 개수를 묻는 문제는 이 단순하게 전개를 했을 때 x세제곱을 찾는 문제인데요. 이들을 단조로운 방식으로 전개를 다 한 후에 x의 세제곱을 구하는 방식보다 객관식 문제이고 x세제곱만 잘 뽑아오면 됩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을 적절하게 잘 찾아야 x세제곱이 나오는지를 관찰하시면 돼요. 자, 3x제곱과 x, 2x 요 두 개가 만나면 어쨌든 x세제곱의 개수가 얻어지죠. 즉 6x세제곱이 얻어질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2x와 x제곱 이 두 개가 만나도 x세제곱이 만들어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2x 세제곱도 있고요. 그 뒤로는 x세제곱의 개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더하면 자, 8x 세제곱이 최종적인 전개식에서 x세제곱의 모양임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들의 개수를 묻는 문제니까 당연히 8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4번이 답이겠죠? 자, 이렇게 전개를 다 하지 않고 미루어 짐작컨대 x세제곱의 개수는 여기서 x제곱과 여기 x, 그리고 여기 x와 이쪽에 x제곱이 곱해져서 더하기 처리한 후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57번 문제입니다. 마찬가지 문제예요. 전개식에서 x, y 그것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 2x와 여기 5y가 곱해져서 xy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10xy가 일단 보일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쪽에 마이너스 y와 이쪽에 4x가 곱해진 자, 마이너스 4xy 또한 자, xy 개수로 표현되어서 그들이 더해진 결과물이 최종적으로 xy 값을 만들어내겠죠. 따라서 그 결과는 6xy가 될 것이고 여기서 요구하는 문제는 개수다 보니까 6을 답으로 채택하시면 됩니다. 다항식 주어져 있고요. 이 전개식에서 x의 개수가 8이 만들어졌다 합니다. 그때 k를 묻는 문제예요. 자, 이제 x를 초점으로 잡고 x를 기준으로 선정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자, x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기 3x와 k가 곱해져야 합니다. 자, 이들을 곱하게 되면 3k x가 만들어지겠죠. 자, x 요 x 2x의 제곱은 어떤 것과 곱해도 x를 만들어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3x와 상수한 k를 곱해서 만들어진 결과 또한 마이너스 x하고 여기 있는 x를 곱해서 만들어진 결과 또한 x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도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를 계산하게 되면 3k 마이너스 1 그것이 개수가 되고요. 그 개수가 8을 만족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3k는 9가 될 것이고요.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k의 모습은 3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전기에 대한 유형입니다. 59번 문제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빼기 b의 제곱을 전개하는 문제예요. 자, 이 전개식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이들을 전개하고 한 번 더 전개하는 그러한 복잡함보다는 좀 이게 나아 보입니다. a 빼기 b와 a 더하기 b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빼기 b를 곱하게 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으로 표현된다라는 기본적인 공식이 있었죠. 이 공식을 활용하게 되면요. 이 식은 아마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a 플러스 b 그리고 a 마이너스 b 그 전체를 제곱한 결과와 같아지겠죠. 이 모습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요 앞에 것은 제곱의 합이다 보니까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 전체를 제곱한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수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 것 제곱하면 a의 4제곱이 될 거고요. 자, 플러스 뒤에 거 제곱 먼저 써볼게요. 자, b의 4제곱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배의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앞에 거 a의 제곱, 뒤에 거 b의 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자, 어떤 걸 썼냐면요. a 플러스 b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은 앞에 거의 제곱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플러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제곱을 먼저 쓰는 게 좀 더 계산상 수월함을 가져옵니다. a 빼기 b의 제곱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거의 제곱 자 플러스 뒤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로 처리하는 게 조금 더 계산의 수월성을 가져다 줍니다. 자, 60번 문제. 자, x 나와 있고 y 나와 있어요. x 플러스 y와 x 빼기 y의 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여전히 이게 합차 공식으로 보이셔야 돼요. 따라서 이 전개를 하게 되면요. x의 제곱 빼기 y의 제곱으로 표현된 결과다 보니까 이를 제곱하고 이를 제곱해서 빼면 됩니다. x의 제곱은 9의 18 될 거고요. 자, y 제곱은 5로 표현되겠죠. 단순 계산입니다. 13이 답이 되어야겠죠. 곱셈 공식을 알면 이들을 더하고 이들을 빼고 그들을 복잡하게 전개하는 것보다 곱셈 공식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1번 문제입니다. 세 실수 A, B, C에 대하여 주어진 식 계산된 결과물들이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서 원하는 결과는 A 플러스 2B 플러스 C 전체를 제곱해달라 이렇게 그 식이 어떤 건지를 찾아라 뭐 이렇게 이해하셔야겠죠.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될 개념 공식 뭐였죠?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를 제곱한 식을 기억하셔야겠죠. 자, 이 전체를 제곱하게 되면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자 플러스 C의 제곱이 나오게 되고요. 나올 때마다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자, 이 공식을 필요로 해 보입니다. 자, 이제 가운데 것이 B 대신에 2B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A 더하기 2B 자, 플러스 C의 제곱 계산하는 문제는요. A의 제곱에 자, 가운데 것이 2B다 보니까 4B 제곱이 들어가겠죠. 4B 제곱이 있을 거고 C제곱은 그대로 갈 겁니다. 2배도 여전히 그대로 가겠죠. B 들어갈 자리에 2B가 들어갔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2AB가 되는 거고요. 여기도 2BC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B 들어갈 자리에 바뀐 게 없다 보니까 C 그대로 작성하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A의 제곱 플러스 4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 26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결과는 26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결과가 좀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거 19를 이용하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최종 결과물은요 26에다가 2 곱하기 19를 묻는 문제랑 같은 거예요. 2 곱하기 19요 38인가요? 26 플러스 38 그래서라면 60 4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2번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62번 문제입니다.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z분의 1이 0을 만족합니다. 그리고 제곱의 합이 2를 만족할 때 4제곱을 묻고 있습니다. 자, 4제곱 계산 문제는 일단 제곱밖에 없다 보니까 그들의 합을 찾아내야 되는데 먼저 요것을 통분을 한번 처리해 볼게요. 통분하게 되면요. x 곱하기 y 곱하기 z로 분모가 통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위에는 x가 없는 yz 플러스 y가 없는 xz 그리고 z가 없는 xy 자, 이렇게 표현된 결과가 0을 만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그럼 분모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분자가 0이다 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0을 만족해야겠죠. 자, 또한 제곱이 보이다 보니까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공식, 스치고 지나가야 될 공식은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배의 xy 플러스 yz 플러스 zx다 보니까 자, 주어진 요 제곱의 합은 2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2입니다. 그리고 요것이 결과가 0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얘기는 x제곱, x 플러스 y 플러스 z 전체를 제곱한 결과는 2다 라는 것을 주고 있죠. 따라서 그 결과 우리가 원하는 4제곱의 결과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제곱을 한 번 더 제곱하면 얻어지는 게 4제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결과가 2다 보니까 2의 제곱인 4가 최종적인 결과물이 되어야겠죠. 답은 1번이군요. 자, 5번째 유형은 공식을 활용한 전개예요. 단순하게 전개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좀 더 수월하게 전개할 수 있을지를 관찰해 가면서 접근하라 이런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자, 세제곱 공식 다시 한번 써볼게요. 세제곱 공식 자,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요. 자, 세제곱은 이런 공식도 있었지만 기억하기 좋게끔 자,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있었죠. 또 어떻게 했죠? 3ab의 a 플러스 b가 훨씬 더 유용한 공식이니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마찬가지로 a 빼기 b의 세제곱도 한번 다시 써볼게요. a의 세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죠. 플러스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로 바꾸라고 했었어요.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빼기 b로 표현됩니다. 자, 세제곱 공식은 요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부호 틀리면 틀립니다. 부호까지 확실하게 암기를 하셔야겠죠. 자,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a 플러스 b에다가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것은 자,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으로 플러스 b의 세제곱으로 표현된다. 이 공식이요. 이 공식 단순 전개로 표현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인수분해 할 때도 많이 이용되는 공식이다 보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a 빼기 b가 오는 식은요. 여기 부호가 바뀌는 것도 기억하셔야겠죠. a의 제곱 플러스 ab 자, 플러스 b의 제곱이 되며 그걸 전개했을 때 만들어지는 결과는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으로 표현된다. 이것도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공식입니다. 자, 지금 요게 a 플러스 b 세제곱의 형태의 공식들인데 그 공식 잘 보시면요. 여기랑 짝을 이루어서 처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과 자, 요것을 먼저 전개를 하게 되면요. 지금 얘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x의 세제곱 자, 그리고 플러스 y의 세제곱이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나머지 두 개를 곱하게 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이 머릿속에 있으면요. 이걸 보면 이걸 써야겠다라는 느낌을 찾으시면 돼요. 느낌을 못 찾겠다면요. 찾을 때까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예요.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남아있는 식을 전개하게 되면요. 자,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요거 계산된 거죠. 그리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으로 표현될 것이고, 그들 전개하게 되면 이제 합차 공식이 생각나셔야겠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으로 전개되다 보니 x의 6제곱이 앞에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값으로 y의 6제곱이 뒤에 나오겠죠. 이게 최종 결과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64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조금 흐린데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8이란 얘기예요.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은 8을 만족한다. a 곱하기 b의 a 빼기 b를 계산한 것이 마이너스 5를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빼기 b 전체를 세제곱한 결과가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예요. 자, 단순하게 a 빼기 b 세제곱, 앞에 거 세제곱, 그리고 마지막 b의 세제곱 뒤에 따라오고요. 자, 마이너스 3ab 가로 열고 a 마이너스 b 이런 거였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호 틀리면 틀려요. 반드시 부호까지 확실하게 외우시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 8이다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8이 되고요. 자, 지금 주어진 조건은 이게 마이너스 5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만큼이 마이너스 5죠. 이게 마이너스 5예요. 따라서 5, 3, 15 플러스 15 처리되어서 8 플러스 15가 최종 결과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23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3번이군요. 자, 6번째 유형은 치환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됩니다. 66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보이고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3 보여요. 이들을 전개하게 되면 항이 전체적으로 9개가 만들어지겠죠.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자, 그래서 이제 치환을 이용할 건데, 자, x제곱 플러스 3x, x의 제곱 플러스 3x라는 요 공통된 요식을 자, a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요. 그럼 a 플러스 1 이렇게 표현되겠죠. 치환을 하게 되면 여기도 a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되어서 조금 더 전개하기 수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들을 전개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 a의 제곱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a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요. 숫자 상수항은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리고 다시 a 들어갈 자리에 x제곱 플러스 3x를 집어넣으면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3x를 다시 한번 집어넣고 제곱 그리고 2배 처리해주고 x의 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답이 얻어지겠네요. 치환을 이용해서 전개하는 것이 수월할 때가 있다. 공통인수, 공통부분이 있으면 치환으로 접근하는 것이 수월하다. 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제곱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 x 4제곱 보이죠? 자, 플러스 뒤에 거 제곱 9x 제곱이네요. 자, 플러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6x의 세제곱 되겠죠. 자, 그리고 마이너스 2x 제곱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전개하면 만들어지고요. 이거 전개하면 마이너스 6x 보이는군요. 마이너스 6x 숫자는 마이너스 3. 자, 이거를 더하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결과물은 x의 4제곱에 자, 내림차순 정리하다 보니까 6x 세제곱을 먼저 쓰셔야겠네요. 그 제곱항은 플러스 7x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x에 자, 마이너스 3. 이 결과가 최종 전개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치환을 이용한 전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67번 문제입니다. x 빼기 y 플러스 z와 x 마이너스 y 빼기 z를 전개하는 문제. 단순하게 전개하게 되면 이쪽에 항이 3개가 있고요. 이쪽에 항이 3개가 보이죠? 총 9개의 항이 만들어집니다. 식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자, 앞에 식은 x가 그대로 있고요. 괄호를 이용해서 식을 약간 조작해보면 y 마이너스 z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x 플러스 괄호를 이용해서 y 마이너스 z로 하게 되면 이제 y-z라는 식이 이제 공통으로 나타나는 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자, y-z를 라지 a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라지 a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합차 공식에 의해서 둘을 전개하는 건 어렵지 않죠. x의 제곱에 자 빼기 a의 제곱으로 표현되겠군요. 이제 우리가 애초에 a를 놨던 것을 다시 복원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a라는 라지 a라는 모습은 y-z다 보니까 이게 식을 복원하고 다시 한번 전개하시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y의 제곱, 자, 플러스 z의 제곱도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배의 yz가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최종적으로 답을 쓸 때는 괄호가 없어야 됩니다.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z의 제곱에 플러스 2yz 이렇게 표현하면 최종 결과물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68번 문제입니다. 자, x 플러스 3, x 플러스 1, x 빼기 2, x 빼기 4 이걸 전개한 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a, b를 구하는 문제인데 a, b는 다름이 아닌 x제곱의 개수와 x의 개수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식이 4개가 곱해져 있는 식, 특히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 x 플러스 d의 형태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출제율이 좀 높고요. 이건 뭐 몇 번 풀어봤으면 까먹지 않는 부분인 것도 분명합니다. 자, 방법은 이런 겁니다. 이 상수를 잘 보시고요. 상수의 합이 같은 것을 짝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 결과는 좀 나중에 얘기해 볼게요. 지금 같은 경우라면 더하기 3 보이죠? 더하기 3과 빼기 4를 더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플러스 1과 여기 마이너스 1을 더하게 돼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나와요. 이 두 개 짝을 짓고 이 두 개 짝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자, x 플러스 3이라는 것과 x 마이너스 4라는 것을 곱하기 처리하게 되면요. 자, 일단 x제곱 나오겠죠. 그리고 상수는 두 개를 계산한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상수항은 마이너스 12로 표현되겠죠. 자, 이쪽 부분 보면요. 마찬가지로 x 플러스 1이라는 거하고 x 마이너스 2라는 걸 두 개를 곱하게 돼요. 그럼 x의 제곱이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x 보이겠죠? 자, 상수항은 마이너스 2 처리가 됩니다. 자, 이 두 개를 곱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되고 그 둘을 곱하는 과정에 x제곱 빼기 x가 공통으로 보이더란 얘기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이 같은 것끼리 묶었던 거고요. 최종 결과물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라는 다항식과 x의 제곱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2를 곱한 결과를 묻고 있는 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a라고 치환하고 접근하는 게 수월하겠죠. 자, 그래서 a라고 치환하게 되면요. a 마이너스 12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뭐 이건 어렵지 않게 전개 가능하니까 a의 제곱에 마이너스 14a가 될 거고, 숫자는 마이너스 24, 플러스 값으로 24 처리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a 들어갈 자리에 바꿔주는 거예요. 애초에 x제곱 빼기 x를 a라고 놨기 때문에 x의 제곱 빼기 x 전체 제곱하고 마이너스 14 곱하기 x의 제곱 빼기 x 그리고 플러스 24 요것만 계산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전개해 볼게요. 그럼 x의 4제곱 보일 거고요. 이쪽은 x제곱 플러스 값으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처리될 거고, 자, 마이너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x 세제곱 됩니다. 자, 이거 전개하게 되면 마이너스 14x제곱 여기다 쓸게요. 14x의 제곱 될 거고요. 이거 전개하면 플러스 14x 플러스 14x 그리고 숫자로 상수값 24가 따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거 내림차순 정리하게 되면요. x의 4제곱 있고요. 자, x 세제곱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2x 세제곱 그리고 2차 식은 마이너스 13 x의 제곱 1차 식은 플러스 14x 플러스 24가 결과가 되야겠죠. 자, 이제 요 식과 대소 비교를 하면 대소 비교가 아니라 이제 개수 비교를 하면 돼요. 어떻게 같은지 어떤 게 결과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a 값은 그래서 마이너스 13인 거 알 수 있고요. b 값은 14인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3. 자, b 값은 14. 자, 두 개를 계산하는 문제. a 플러스 2b를 묻고 있죠. 자, a 플러스 2b의 결과는 자, 마이너스 13에서 자, 이거 2배 하면 28이죠. 자,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15가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5번이군요. 자, 유형 7번, 7번째 유형은요. 곱셈 공식을 변형하는 문제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제곱 플러스 제곱,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네제곱 플러스 네제곱의 값을 묻는 문제예요. 자, 이런 것은 적절한 식을 이용해서 변형을 잘 하시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식이 1번 같은 경우는 많이 이용해봐서 확인을 해봤을 겁니다.
2번도 뭐 지금 많이 얘기했고요. 자, 3번 같은 경우 좀 낯설어 보이는데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자,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묻는 문제는 자, x 플러스 y 전체를 제곱한 식에다가 마이너스 2xy로 처리됐던 것처럼 여기 x 들어갈 자리에 a제곱을 집어넣게 되면 a 4제곱 되겠죠. y 들어갈 자리에 b의 4제곱, b제곱을 집어넣게 되면 b의 4제곱 될 겁니다. 자, x 들어갈 자리에 a제곱이요. a의 제곱, y 들어갈 자리에 b의 제곱이요. 자, x 들어갈 자리에 a의 제곱, 자, y 들어갈 자리에 b의 제곱이요. 자, 이렇게 4제곱도 처리할 수 있다가 결론이 됩니다. 그 식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문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69번 문제는 자,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을 묻고 있어요. 자,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자,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 뭐였습니까? 기본적으로 a 플러스 b 전체를 세제곱하고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런 공식이었죠. 자, 헷갈리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빠르게 써볼게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그리고 a 플러스 b였지 않습니까? 이거 묻는 문제 이 공식을 기억한다면 이 공식을 유도하는 건 어렵지 않죠. 이것만 살짝 이양한 결과다 보니까 이렇게 됐던 겁니다. 자, 그러니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 x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을 묻는 문제 또한 자, 이걸 이용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x 플러스 y 전체를 세제곱을 해야겠고요. 자, 마이너스 3의 xy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x 더하기 y를 계산하면 그 결과가 얻어지겠죠. 자, 이때 x 플러스 y는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27 나옵니다. 요거 27이에요. 자, 그리고 x 플러스 y 3이라고 했어요. 이거 지금 3이 됩니다. 근데 xy 어떻게 구하죠? 자, xy는 다른 정보를 이용해서 접근해야겠죠.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제곱 플러스 제곱이요. 자, x 플러스 y 전체를 제곱한 식을 전개하면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플러스 2배의 xy 이런 거였죠. 여기서 xy를 찾아낼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3이었어요. 제곱하면 9가 얻어지는 거고요. 제곱 플러스 제곱은 7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 2xy를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따라서 xy의 결과물은 1이 되어야겠죠. 그 1을 여기다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물은 27에다가 여기 1이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3 곱하기 3, 즉 9를 빼면 처리가 되겠죠. 따라서 18이 답이겠습니까? 답은 4번이 돼야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은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적절하게 식을 변형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70번 문제입니다. x 플러스 y가 4라고 주어져 있고요. x 곱하기 y 4입니다. 그럴 때 x 세제곱 y 플러스 xy 세제곱을 값을 묻고 있어요. 자, 이거 사실 인수분해 쪽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인데 뭐 인수분해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 xy로 묶어보는 겁니다. 여기도 xy 공통 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묶어버리면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묻고 있는 문제랑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xy 4라고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만 구하면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제곱을 하게 되면요. x 플러스 y 전체를 제곱하게 되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 플러스 2배의 xy 이렇게 표현되죠. 이거 지금 4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8이 됩니다. 8이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요. 자, 제곱이다 보니까 16이죠. 자, 16에서 8을 뺀 결과랑 똑같게 되고 즉 8이 제곱의 합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뒤의 값은 8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하고 더하시면 안 돼요. 곱하는 게 문제다 보니까 32를 답으로 처리하시는 게 맞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71번 문제. x 주어져 있고 y 주어져 있습니다. x 값과 y 값은 자,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 이거 합자 공식을 써달라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켤레라고 하는 개념인데 어쨌든 이거를 지금 전개를 해봅시다. 아니 통분을 해봅시다. 통분하게 되면 x 곱하기 y가 처리될 거고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으로 처리가 될 겁니다.
자, x 곱하기 y가 뭔지 확인해 봐야겠죠. x 곱하기 y 두 개를 곱하게 됩니다. 즉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을 전개하시면 돼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4죠? 빼기 뒤에 거 제곱 3이 되고요. 결과 1 됩니다. 자, 이거 1이라고요. 1. 자, 제곱의 합을 묻고 있어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는 x를 제곱하고 여기는 y를 제곱해서 더하는 것보다도요. 자, x 플러스 y를 더하는 게 좀 더 편해 보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xy를 계산하는 게 좀 더 수월해 보입니다. 또한 xy가 1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는 2를 빼면 된다. 이렇게 처리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해 보이죠. 자, 여기서 x와 y를 더하게 되면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은 지워지게 되고 4가 돼요. 4의 제곱에서 2를 뺀 결과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6에서 2를 뺐어요. 14가 되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답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72번 문제입니다. x 플러스 y 주어져 있고요.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x의 4제곱 플러스 y의 4제곱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 4제곱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곱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 두 개 가지고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세제곱 공식은 일단 이런 거죠. x 플러스 y 전체를 세제곱한 결과에서 마이너스 3xy 그리고 x 플러스 y로 처리됐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걸 가지고 접근하려고 합니다. 자, 그 결과가 지금 10이래요. 이 결과가 지금 10을 만족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더하기가 지금 1입니다. 1의 세제곱도 1이죠. 마이너스 3. x 곱하기 y는 알 길이 없고요. x 더하기 y 또한 1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10 만족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3xy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인가요? 마이너스 9가 되겠죠? 즉 x 곱하기 y는 마이너스 3을 만족해야 한다라는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자, 또한 제곱의 합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x의 제곱, x 플러스 y 전체를 제곱해 볼게요. 그 제곱의 결과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에서 플러스 2배의 xy를 처리한 결과가 되고요. 지금 이거 마이너스 3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되겠죠.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지금은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x 플러스 y가 1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좌변의 모습은 1이에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도 얻어낼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6을 넘기면 7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큼 나왔어요. 자, 지금 요거 나왔고 요거 나왔습니다. 이거 두 번째 식이라고 할게요. 자, x 4제곱 플러스 y 4제곱. 자, 4제곱의 합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자,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a, b였던 것처럼 a제곱 들어갈 자리에 a 들어갈 자리에 x제곱으로 바꾸게 되면요. x의 4제곱 플러스 b 들어갈 자리에 y 4제곱 넣게 되면 b 들어갈 자리에 y의 제곱 넣는 거죠. 4제곱 처리될 것이고요. 자, a 들어갈 자리에 x제곱 넣었어요. b 들어갈 자리에 y의 제곱을 넣게 된 거죠. 2배의 x제곱, y제곱 이렇게 식이 처리됩니다.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충분히 구해낼 수 있다가 결론이 되는데 자, 제곱의 합이 7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7이 됩니다. 아유, 제곱 빠졌네요. 따라서 49가 돼야 되겠고요. x의 제곱 곱하기 y의 제곱은 다름 아닌 2를 제곱한 결과랑 같은 거죠. 따라서 9가 됩니다. 마이너스 18 계산하면 되겠죠. 따라서 31이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4제곱 이런 거에 만났다 치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식을 최대한 활용해서 식을 전개하는 방식, 어떠한 아이디어를 써야 될지를 고민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8번째 유형은 곱셈 공식의 변형인데 그 중에서 이제 역수의 합과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개념이에요. x 더하기 x분의 1 두 개를 더한 것을 제곱했다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x의 제곱 나오게 되고요. 뒤에 거 제곱하게 되면 x의 제곱분의 1 나오죠. 근데 이거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하게 되면 플러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하게 되면 얘가 지워져서요.
여기는 문자가 없는 숫자만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을 구하려거든 자, x 플러스 x분의 1 전체를 제곱한 거에서 2만 빼면 됩니다. 요것을 이용해서 접근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세제곱도 마찬가지예요. x 플러스 x분의 1 전체를 세제곱했을 때 만들어지는 식은요. 자, 원래는 뭐였죠? 이거 세제곱 필요하죠. x의 세제곱 필요하고 자, 플러스 뒤에 거 세제곱 필요하죠. 자, x의 세제곱분의 1 필요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3에 즉 3배에 앞에 거 뒤에 거 필요했죠. 즉 x 곱하기 x분의 1 필요하고요. 두 개 더한 게 그대로 한 번 더 곱해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식으로 표현되다 보니까 x 지워지게 되고요. 결국은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분의 1 플러스 3의 x 플러스 x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분의 1을 구하는 문제는 단순하게 넘겨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식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요.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세제곱분의 1을 구하려거든 x 플러스 x분의 1을 전체적으로 세제곱을 한 후 자, 빼기 3에 자, x 플러스 x분의 1로 계산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의 변형된 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73번 문제 같은 경우 2차식 주어져 있죠. 그런데 제곱 플러스 제곱분의 1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식을 적당히 조작을 해야 되는데 그 조작이 사실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풀었던 분들은 기억을 할 거고요. 풀지 않으신 분들은 새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양변을 x로 나눈다가 핵심이에요. 자, 양변을 x로 나눌 때는 그 x값이 0인지 아닌지가 필요하죠. 실제로 x 대신 0을 집어넣으면 좌변과 우변과 같지 않기 때문에 x는 0이 될 수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x로 양변을 나눌 수 있다는 것도 확인 가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x제곱이 하나 지워지고요. x만 남게 되고요. 여기는 5가 될 것이며 자, 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분의 1로 표현되겠죠. 그래도 여전히 0이 되어야 되고요. 마이너스 5를 넘기게 되면 x-x분의 1의 결과는 5를 만족해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양변 제곱으로 접근하면 주어진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따라서 양변 제곱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자, 마이너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1 됩니다. 쓰나 마나 되는 거죠. 자, 그 결과가 25를 만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최종적인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의 결과는 27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답은 4번이 되어야겠죠. 자, 74번 문제입니다.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 6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식은 굉장히 중요한 식이 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 만나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심지어는 요게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양변에 x제곱을 곱해요. 그러면 x의 4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게 이제 6x제곱이 되겠죠. 자, 그 결과 x의 4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플러스 1은 0을 만족합니다 라고 해도 방식은 똑같습니다. 양변을 x제곱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같은 요 상황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잡아낼 수 있다가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자, a가 아니라 x죠. x 플러스 x분의 1을 찾을 수 있게 된다예요. 두 번째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찾을 수 있다가 요 식을 만났을 때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는 그런 거죠. 양변 제곱을 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자, 이를 제곱하게 되면 x의 제곱 보이겠죠. 그리고 x의 제곱분의 1도 필요할 거고요. 플러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1이다 보니 2만 더해진 이러한 식으로 표현될 겁니다. 이때 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이 6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8을 만족하게 될 거고요. 따라서 루트를 취하게 되면 x 플러스 x분의 1 그 결과는 루트 8이 되어야 합니다. 즉 2루트 2가 되어야겠죠. 자, 이거를 제곱 루트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자,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 제곱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루트를 취한다. 그게 제곱 후 루트입니다.
자, 제곱 루트의 개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x가 1보다 크다 했기 때문에 양수값만 나오게 되고요. 음수는 나오지 않다 보니 마이너스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x 플러스 x분의 1의 값을 자, 2루트 2라는 것을 확정 짓게 되고요. 자, 같은 이유로 이것도 제곱을 해서 처리해 봅시다. x 마이너스 x분의 1을 제곱하게 되면요. x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이제 마이너스 2가 따라오겠죠. 자, 제곱 플러스 제곱분의 1이 6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4가 되어야 하고요. 같은 이유로 루트를 취하게 되면 x 마이너스 x분의 1 값 또한 양수값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의 두 번째 정보고요. 어쨌든 제곱 플러스 제곱분의 1이 주어져 있다면 자, x 플러스 x분의 1과 x 마이너스 x분의 1 또한 찾을 수 있다. 이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문제가 x의 세제곱에 플러스 x의 세제곱분의 1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이죠. 자, 그 중에 나와야 될 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거기에서 마이너스 3 a, b의 a 플러스 b라는 공식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a 플러스 b 곱하기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ab 자, 플러스 b의 제곱 이게 떠오르면 돼요.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첫 번째 것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라면 이거를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죠. x 플러스 x분의 1의 자, 세제곱이요. 세제곱에 마이너스 3 곱하기 x 곱하기 y는 예, 1입니다. 1 쓰나마나. 그리고 뭐 다시 한번 x 플러스 x분의 1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x 플러스 x분의 1이 2루트 2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2루트 2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 곱하기 2루트 2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2를 세제곱하면 8이고요. 루트 2를 세제곱하면 2루트 2입니다. 지금 요거 계산된 거예요. 빼기 6루트 2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16 루트 2에서 6 루트 2를 뺐습니다. 16 루트 2에서 6 루트 2를 빼다 보니 자, 10 루트 2가 첫 번째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문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세제곱분의 1 또한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되는데 자, 이게 마이너스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플러스로 바뀌고요. 즉 x의 x분의 1을 더한 결과 빼기죠. 빼기 x분의 1 자, 세제곱에서 플러스 3 x 마이너스 x분의 1로 처리할 수 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자, 따라서 x 마이너스 x분의 1이 아까 2였었습니다. 그 결과는 2의 세제곱인 8에서 예, 2 곱하기 3 6을 더하면 14가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홉 번째 유형입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 관련된 문제인데 자, 일단 공식 몇 개 적어보고 그리고 가봅시다. 자, 이런 게 있었어요. 첫 번째 공식은 이런 거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을 만났을 때 생각해야 되는 공식은요.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주어져 있다면 그들을 제곱으로 처리해서 접근하면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2배의 ab 자, 플러스 bc 플러스 ca로 접근하면 되겠죠. 이렇게 변형할 수 있다. 요거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 플러스 c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만났다라면 이건 2분의 1배 처리하면 되었죠. 저기는 a 빼기 b의 제곱 자, 그리고 b 빼기 c의 제곱 그리고 c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처리했었습니다. 이러한 공식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또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자, c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거기에서 플러스 값으로 ab 플러스 bc
자, 플러스 CA를 만났다고 했을 때는 자, 이 공식의 마이너스 9를 플러스 5로 바꾸시면 돼요. 자, 2분의 1에 자, A 더하기 B 그것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자, C 더하기 A의 제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기본적으로 제곱의 합으로 표현된 그 식을 만났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공식 정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76번 문제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은 1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x, y 플러스 y, z 플러스 zx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와야 될 공식은요, 이런 겁니다. x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자, 요것은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자,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xy 플러스 yz 플러스 zx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주어진 값을 잘 집어넣게 되면 요거 좀 5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3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 얼마인지 묻고 있어요. 자, 따라서 자, 이거 지금 13 제곱에 하면 13이니까 13이라는 것은 25의 제곱 25죠. 25에서 자, 2배의 무언가를 빼서 만들어진 식이냐. 이거 라지 x 구하는 문제랑 같은 거죠. 자, 따라서 2배의 라지 x는 25에서 13을 뺀 20인가요? 10이요. 12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x의 결과는 6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죠. 뭐 간단한 곱셈 공식이지만 제곱 플러스 제곱 플러스 제곱의 형태를 만났을 때는 이 세 가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공식을 반드시 암기하고 그리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77번 문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 주어져 있고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은 46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2를 구하는 문제군요. 자, 이거는 뭐 공식을 이용하기보다는 단순 전개해서 좀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전개하게 되면 a의 제곱,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자, 요거 전개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자,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요거 전개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요 세 개를 더하는 게 목적이었죠. 자, 이거 세 개 더하게 되면요. 자, a의 제곱이 2개 있고요. b의 제곱도 2개 있게 되고 c의 제곱도 2개 있어요. 각각 2개씩 있게 되고요. 가로를 좀 더 비워봅시다. 자, 요거는 마이너스에 2를 묶었기 때문에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이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46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 결과가 46입니다. 요걸 찾고 싶은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주어진 정보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값을 이용해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거 아닙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를 제곱한 식은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자, 플러스 c의 제곱에서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로 처리됐던 거 이걸 이용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지금 8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8의 제곱은 64가 되고요. 그리고 제곱의 합은 46이었습니다. 2배의 ab 플러스 bc 자, 플러스 ca 이렇게 따라오겠죠? 자, 그러면 이 46에다가 뭘 돼야 64 됩니까? 18인가요? 18. 예. 여기 18이 돼야 돼요. 이건 9면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9가 되란 얘기는 최종 결과의 모습은 2배의 46에서 9를 빼달라는 얘기로 이해하셔야겠죠. 따라서 2 곱하기 46에서 9 빼면 37. 따라서 74가 답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입니다. 제곱의 합을 만났을 때 나오는 공식이 무엇인지를 잘 간파하시면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78번 문제입니다. a 빼기 b 주어져 있고요. b 빼기 c 주어져 있습니다. 자,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L을 묻고 있습니다. 자, 요 식을 만났을 때 떠오르는 공식이요. 뭐였죠? 2분의 1에 자, A 빼기 B의 제곱 플러스 B 빼기 C의 제곱 플러스 C 빼기 A의 제곱 요거 나오면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자마자 나와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죠. 자, 제곱 빼기 AB 빼기 BC 빼기 CA를 만나면 2분의 1이 바로 나오면 됩니다. 자, 일단 A 빼기 B 7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 7제곱이니까 7, 7에 49로 표현하면 되고요. B 빼기 C 마이너스 3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B 빼기 C 마이너스 3이다 보니까 제곱하면 9가 되겠죠. 자, C 빼기 보이지 않습니다. 주어진 정보를 이용해서 C 빼기 A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A 빼기 B가 7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B 빼기 C가 마이너스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식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C 빼기 L을 구하고 싶습니다. 두 개를 더 해볼까요? 두 개를 더하면 B가 소거가 되고 A 빼기 C가 얻어지는데 두 개를 더하면 4입니다. 따라서 C 빼기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제곱하면 16이 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2분의 1에 자, 49 더하기 25인가요? 49 더하기 25 처리되면 자, 2분의 1에 얼마입니까? 74가 되겠죠? 약분하게 되면 35, 36, 37 자, 37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10번째 유형입니다.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하되 숫자가 나와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묻고 있어요. 자, 그것도 마찬가지가 돼요. 3이라는 숫자가 문자 A로 보고요. 2라는 숫자를 문자 B로 보면 뭐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식은 지금 중간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자, 1이라는 것이 곱하기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게 눈여겨보면 잘 보이는데 문제를 푸신 분들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데 풀지 않거나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자, 주어진 식을 재구성하면 이런 겁니다. 3 빼기 2가 사실 1로 곱하기가 생략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접근해 보시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3 빼기 2 곱하기 3 플러스 2 그리고 3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로 3의 4제곱 더하기 2의 4제곱으로 처리된 이 식을 묻는 문제랑 같은 겁니다. 자, 여기는 합차 공식에 의해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 얘는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요거랑 요거랑 만나서 다시 합차 공식을 쓰게 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다 보니 3의 4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자, 한 번 더 이것과 이것이 곱해지면서 다시 한번 합차 공식이 이용되다 보니 자, 3의 8제곱이죠. 마이너스 2의 8제곱 이렇게 처리가 된 게 최종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3의 8제곱 빼기 2의 8제곱 답은 3번이 답이 되어야겠죠. 자, 80번입니다. 98의 제곱 더하기 102의 제곱의 값을 묻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유형 자체를 풀어보신 분과 풀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적절한 숫자를 이용해서 이 숫자를 분해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98 같은 경우는 100 빼기 2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요. 자, 102 같은 경우는 여전히 100에다가 2를 더한 형태로 이렇게 분해하게 되면 좀 더 수월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자, 이 식은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자, 이 식은 100을 A라고 놓고 2를 B라고 놓는다고 했을 때 A-B의 제곱에다가 A 플러스 B의 제곱을 더한 결과를 전개한 후 A, B를 다시 숫자로 바꾸면 좀 더 수월해 보입니다. 제가 앞에 거 제곱 나오고요. 플러스 뒤에 거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처리하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자, 플러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자, 2AB, 2AB 주어지게 되고요. A의 제곱 2개 있고 B의 제곱도 2개가 있군요. 따라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A의 값은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의 제곱은 많이 되고요. 많이 되고 B의 제곱은 B가 2이다 보니 4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2만에다가 8, 2만 8, 답은 5번이 답이 되음을 알 수 있죠.
자, 81번 문제입니다. 여전히 이것도 100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지금 이거 108의 세제곱 보이죠? 108의 세제곱 어떻게 처리할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자, 107 곱하기 109 플러스 1이군요. 자, 그러면 기준이 되는 숫자를 108로 잡는 건 어떨까요? 자, 108이라는 숫자를 A라고 한번 살짝 치환을 해볼게요. 왜냐면 108과 1을 뺀 거, 108에서 1을 뺀 게 107이고 108에서 1을 더한 게 109다 보니 A로 표현 가능하겠죠. 자, 위의 것은 A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아래 것은 A에서 1을 뺀 거죠. 그리고 A에서 1을 더한 결과겠죠. A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 1이 따라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합자 공식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앞에 거 제곱 A의 제곱, 뒤에 거 제곱 1이다 보니 A의 제곱 마이너스 1로 전개가 될 거고 여기 플러스 1이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위에는 여전히 A 세제곱이 됐습니다. 자,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지워지게 되고 결국은 A 또한 약분이 되어서 하나만 남겠죠. 애초에 A는 108이라 했기 때문에 답은 108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11번째 유형이요. 도형과 관련된 거죠. 당연히 직사각형에서 둘레의 길이는 요 4개를 더한 결과다 보니 여기 A가 2개 있고 B가 2개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표현되겠죠. 넓이는 A 곱하기 B 되는 건 당연하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직육면수도 마찬가지예요. 모서리 길이의 합은요. A 값은 하나, 둘, 셋, 4개가 표현될 거고요. B 값도 4개가 표현될 거고 자, C 값도 4개가 표현되는 거 당연합니다. 자, D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D의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으로 표현 가능하다. 이런 것 등을 이용해서 도형과 관련된 곱셈 공식을 활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15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둘레의 길이가 42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묻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로의 길이를 A라고 놓고요. 세로의 길이를 B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문제를 접근해 봅시다. 자, 그럼 대각선의 길이가 15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5의 제곱을 만족을 하겠죠. 자, 15의 제곱 225인가요? 125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자, 둘레의 길이가 40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A가 2개 있고 B가 2개 있는 상황, 즉 2배의 A 곱하기 B, A 플러스 B죠. 2배의 A 플러스 B가 지금 42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A 더하기 B를 묻는 문제는 당연히 21쯤 처리하면 되겠죠.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넓이는요. A 곱하기 B가 최종 목적이 됩니다. A 곱하기 B가 뭐니? 이렇게 묻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제곱하면 이 식을 이용해서 AB를 얻어낼 수 있겠죠. 따라서 A 더하기 B의 제곱은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에서 플러스 2배의 A, B를 곱한 결과랑 같아진다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자, 21의 제곱이 필요하군요. 21 곱하기 21이요. 마찬가지로 자, 21의 제곱 20 플러스 1 전체 제곱으로 처리해 볼까요? 제곱하면 자, 400 앞에 거 제곱 400이에요. 뒤에 거 제곱 1이고요. 플러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곱하면 20이 됩니다. 따라서 441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좌변은 441이에요. 자, 제곱의 합은 225라고 되어 있어요. EAB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따라서 EAB는 441에서 225를 빼야 됩니다. 빼면 6 되고요. 여기 3, 1 되고 자, 216 나와요. 216. 따라서 AB의 값은 이거 정확히 반토막 내면 되겠죠. 자, 108이 넓이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83번 문제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8인 4분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다. 자, 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20일 때 직사각형의 넓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넓이를 묻는 문제니까 일단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가로의 길이를 A라고 두고요. 세로의 길이를 B라고 이렇게 설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4분원이다 보니까 원의 반지름이 8, 따라서 여기 또한 8 되겠죠.
요 길이 또한 8로 접근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림의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따라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어찌되었든 64를 만족해야 합니다. 8의 제곱 64죠. 자, 둘레의 길이 2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따라서 a 2개, b 2개가 둘레의 길이가 되고 2배의 a 플러스 b의 결과가 자 20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10이 되어야 하며 양변 제곱하면 100 되는 거죠. 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자 100이 됩니다. 아니죠. 100에서 마이너스 2배의 ab 이렇게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제곱합이 64라고 했어요. 요 64가 되고요. 100 마이너스 2배의 ab 따라서 자 2배의 ab는 100에서 64를 뺀 36이 답이 되어야 되고요. 36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넓이 ab는 이를 반토막 낸 18이 답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넓이는 18이 되어야 합니다. 84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육면체의 겉넓이가 10이래요. 자, 직육면체의 겉넓이 10 주어져 있고요. 맞아. 모든 모서리 합이 16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묻고 있죠. 자, 여전히 한 문자를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A, B, C라고 설정을 하고 문제를 접근해 봅시다. 자, 겉넓이는요. 여기 있는 넓이가 2개 있고 여기 있는 넓이가 2개 있고 여기 있는 넓이가 2개 보입니다. 따라서 2배의 AC AB 먼저 쓸게요. 2배의 AB 있죠? 여기 2개 플러스 BC BC는 여기를 말하게 되는 거죠. 자, BC가 있고 플러스 CA 이 겉넓이의 모습을 식으로 표현한 식이에요. 이 겉넓이가 10을 만족한다라고 되어 있죠. 또한 모든 모서리의 길이합이 16이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가 4개, B, C 또한 4개씩 주어져 있게 되고요.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를 4배한 결과가 16을 만족합니다 라는 것을 정보로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4를 만족해야겠고요. 자, 이것은 5가 되어야겠죠. 자, 지금 묻고 있는 문제는 대각선의 대각선의 길이를 묻는 문제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자, 여기를 x라고 넣어볼게요. x라고 설정을 하면 x의 제곱은 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을 만족하게 되고요. x의 제곱을 먼저 계산 후 루트를 취해서 x를 찾아봅시다. 이런 거죠. 자,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 뭐였습니까? 제곱은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에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로 표현됐던 것처럼 각각 집어넣어서 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주어진 정보는 여기 4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4의 제곱이 여기 16이 돼야 되고요. 이거 지금 뭔지 몰라요. x의 제곱입니다. x의 제곱이라고 설정했고요. 자, a, b, b, c, ca 결과가 5였죠. 그럼 여기 플러스 10이 따라오면 되는군요. 자, 따라서 x의 제곱은 6이 돼야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대각선의 길이 x값은 루트 6이 돼야겠죠. 뭐 대각선의 길이가 음수가 나올 리는 없죠. 따라서 x값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6이 답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의 합이 8인 두 구가 서로 외접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구의 겉넓이의 합이 40파이라고 되어 있죠. 자, 구가 어떻게 됩니까? 구 관련된 공식이 있었죠. 구 관련된 공식이 뭐가 있었죠? 자, 구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공식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반지름을 r로 잡았을 때요. 반지름이 r인 구의 겉넓이 뭐였습니까? 4파이r 제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 부피, 그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이 두 가지 공식이 구와 관련된 겉넓이와 구의 부피 공식이었습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돼요. 4파이r 제곱이죠. 자, 지금 지름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지름을 적당하게 설정을 해야겠죠. 여기를 뭐 a라고 잡아볼게요. b라고 잡아볼까요? 자, 그러면 좀 더 복잡하니까 반지름으로 설정합시다. 자, 여기는 반지름을 a라고 놓고요. 여기는 반지름을 b라고 설정했어요. 자, 그럼 지름의 합이 8이라고 했으니까 반지름의 합, 즉 a 더하기 b의 값은 그들의 반이겠죠. 4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자, 건널비 합이 40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건널비는 파이 r 제곱에 4를 곱한 게 건널비입니다. 따라서 4파이 r 제곱, 이게 a 제곱 되는 거죠. 그것과 4파이 b의 제곱이 자, 이 파란 9의 건널비가 됩니다. 자, 그 결과가 지금 40파이를 만족한대요. 자, 파이가 주어지게 되고 4를 약분하게 되면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0이 된다라는 조건을 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두 구의 부피합을 구하는 문제예요. 자, 부피는 3분의 4파이r 세제곱이었죠. 자, 근데 부피의 합은 결국은 이 공식에 의해서 3분의 4파이는 밖으로 빠지게 될 거고요. 자, a의 세제곱하고 자, 플러스 b의 세제곱, 이거를 찾는 게 최종 목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결국은 이 두 가지의 정보를 이용해서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찾아볼래? 이런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은 a 플러스 b, 예, a의 제곱 마이너스 ab, 자, 플러스 b의 제곱, 이거 계산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런 공식도 있었어요. 이거에 만나면 뭐 a 플러스 b 전체를 자,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3ab 그리고 a 플러스 b, 이런 공식도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 잘 살펴보시면요. 자, a 플러스 b 나와 있고 a 곱하기 b를 얻어내야 되는데 이 둘 중에 뭘 쓸지를 고민하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근데 뭐 뭘 써도 상관은 없겠네요. 이게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이거 해봅시다. 자, 제곱의 합이 1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4예요. 요거 좀 4 쓸 거고요. 그리고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1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 자, 빼기 a 곱하기 b를 찾고자 합니다. 자, a 곱하기 b 같은 경우라면 자, a 플러스 b 전체를 제곱한 식에서 얻을 수 있죠.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2배의 a, b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 더하기가 합이 4다 보니까 여기 16이 될 거고요. 제곱의 합은 10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요것이 6이 돼야 되고 요거 3 되면 되겠습니까? 따라서 요거 3이에요. 그 얘기는 4 곱하기 7, 28이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다 보니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3분의 4파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자, 3분의 4파이에서 28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잘 해보시면 돼요. 3분의 4 곱하기 28 곱하기 4 하면 4, 2, 8, 4, 32, 112군요. 112파이가 최종적으로 나와야 될 결론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